수능 특강 146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HR도와 MK분류법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별 파트에 들어와서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별의 온도, 광도, 반지름. 그렇죠? 그럼 별마다 각각의 온도와 광도와 반지름, 또 다른 물리적인 특성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 우주에는 정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별들의 이런 물리적 특성을 하나하나 비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별들의 특성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어떤 과학자냐면 20세기 초에 덴마크의 헤르츠스프롱이라는 학자는 별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러셀이라는 학자도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러셀이나 헤르츠스프롱이나 별의 분광형,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 광도의 사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만들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의 온도, 광도, 반지름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X축, Y축으로 설정해서 별들을 집어넣은 게 바로 뭐야? HR도입니다. 왜 HR도냐면 헤르츠스프롱의 헤르츠, H, 러셀의 R 섞어서 HR도야. 자, 그럼 밑에 HR도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적는 거 따라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HR도 X축과 Y축을 볼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 X축, Y축, 축의 물리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래프를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 X축을 봤더니 별의 표면 온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X축에 어디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커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축은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구나.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이 별의 표면 온도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는 분광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야? O, B, 이 만 켈빈이 뭐야? A, 그치? O, B, fine, girl, kiss me. 이렇게 분광형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 그럼 X축에는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분광형도 주어질 수 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또 뭘 나타낼 수 있습니까? 색지수도 X축이 될 수 있겠다. 그치? 자, 색지수가 0일 때가 바로 언제야? 만 켈빈일 때 색지수는 0이고,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색지수는 마이너스, 온도가 낮아질수록 색지수는 플러스의 보호를 띠겠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뭐로 나타낼 수 있어, X축을? 온도는 파장과 영향이 있더라. 자,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긴 파장이 많이 방출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X축에는 온도, 광도, 온도, 분광형, 색지수, 그리고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 이 네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Y축에는 뭐가 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Y축은 절대 등급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등급은 뭘로 나타낼 수도 있다? 바로 광도라고 있지. 광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Y축은 뭐가 올 수 있다고? 별의 절대 등급 혹은 광도. 그럼 HR도는 X축에는 4개의 물리량, Y축에는 2개의 물리량. 요것만 생각해도 8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같은 HR도라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X축과 Y축을 잘 인식하고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안에 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 A, 별 B, 별 C의 온도와 절대 등급을 관측해서 자, 예를 들어서 별 A의 온도가 10,000도고 별의 절대 등급이 0도면 어디에? 여기에 별 A라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별 B의 온도가 3,000도이고 별 B의 절대 등급이 5등급이면 여기에 별 B라고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의 온도와 광도의 물리량을 조사해서 이 그래프 안에 집어넣어 봤더니 자, 별들을 크게 이렇게 4개의 종류, 4개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더래. 자, 4개의 묶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묶음은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다? 그래프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별들을 한번 묶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묶음 오른쪽 위에 별들의 묶음이 또 하나 있고, 또 그 위에 별들의 묶음이 또 하나가 있더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왼쪽을 가로지르는 이 별 묶음 왼쪽 아래에 또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더래. 그럼 봐. 지금 이렇게 별들의 꾸러미, 별들이 자주 모여있는, 많이 모여있는 이런 4개의 꾸러미가 있으면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분류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지. 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이름을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따라서 분포하는 이 별들은 우리가 이름을 뭘로 지었다? 주계열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별의 100개 중에, 10,000개 중에, 1000개 중에 8, 90%가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이 100개가 있으면 90개가 어디에 있다고? 요 주계열 요 자리에 있다는 거야. 요 자리에 있는 별들을 뭐라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주계열성 별들을 잘 분석해보면 자, 지금 왼쪽 위로 올라간 별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왼쪽 위에 있는 이 별들은 온도가 높고 어때? 광도, 절대 등급을 이렇게 M으로 표시할게요. 작지. 상대적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주계열성 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절대 등급은 상대적으로 크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계열성 별들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주계열성이라는 조건 하에 HR도상에서 왼쪽 위에 찍혀있는 별일수록 광도가 높고 한마디로 절대 등급이 낮고 그리고 온도가 크더라. 됐니? 또한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 HR도상 주계열이라는 이 특성을 가진 별들을 비교해봤더니 왼쪽 위에 찍힌 별일수록 온도 그리고 광도도 크고 절대 등급은 작지만 뭐는 크더라? 질량과 반지름이 크더라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둬야 돼. 어떻게? 주계열성이라는 조건 하에 HR도상에서 왼쪽 위에 찍힌 별일수록 한마디로 요 별을 A, 요 별을 B라고 한다면 A별은 B별보다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크고 표면 온도도 크고 뭐도 크다? 뭐는 작다? 절대 등급은 작다. 그럴수록 광도가 크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작은 게 있습니다. A가 B보다. 바로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왜냐면 수명은 광도 나누기 질량이야. 한마디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이렇게 생각해. 뚱뚱한 사람일수록 조금 각종 합병증에 걸려서 빨리 죽기 쉽지. 그러니까 뚱뚱한 별일수록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빨리 죽는다. 수명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됐니? 그래서 꼭 요 특성들, 주계열의 특성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이 주계열성 별의 예시로는 태양이 이 주계열성 별 아래 듭니다. 여기 태양 있지? 자, 두 번째 이제 뭐 한다?
거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성은 뭐다? 클 거의 별성이야. 큰 별이야. 누구보다? 주계열보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 H활도에서 주계열성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이 별들이 바로 거성이라는 별입니다. 자, 거성이라는 별은 어떤 것이냐면 주계열의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로 대체로 붉은색을 띱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앞에서 광도는 뭐랑 비례한다 그랬어? 반지름의 제곱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지. 근데 봐. 거성은 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온도는 거성은 지금 주계열성에서 진화해서 한마디로 발전해서 시간이 지나서 커진 별이거든. 자, 지금 반지름이 확 커지니까 이 별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겠지. 근데 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열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별의 크기가 확 커지니까 중심에서 주변으로 열 전달이 잘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의 표면은 온도가 떨어지겠지. 자, 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인다고? 붉게 보이지. 그래서 거성은 붉은색을 띠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별의 거성 단계는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매우 큰 별이다. 자, 그래서 표면 온도는 작지만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기억해둬야 돼. 자, 그리고 광도는 매우 커지네. 그런데 봐. 지금 이 별은 표면 온도가 작고 반지름이 매우 크다 그랬지. 자, 반지름이 매우 크네. 그러면 이 별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가지고 있는 질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광도가 아니라 반지름이 매우 커지네. 그러면 밀도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거성의 상태의 밀도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니? 광도는 크지. 왜? 반지름이 매우 크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초거성 보겠습니다. 얘들아, 초거성은 거성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초가 붙은 거야. 그래서 거성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 별들의 초거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 1별들은 거성보다 더 크니까 반지름이 매우 크네. 그런데 자, 반지름이 매우 크니까 밀도는 매우 작겠지. 초거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광도는요? 봐. 지금 광도는 누구에 영향받지? 온도와 반지름에 영향받는데 거성도 사실 온도는 별 차이 없어. 근데 반지름이 매우 커지니까 광도도 커지겠지.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백색외성 보겠습니다. 백색외성은 H활도상의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별들로 얘네들은 보세요. 지금 H활도상에서 왼쪽에 위치하는 한마디로 온도가 높은 별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인다? 흰색깔 별로 보여. 그래서 백색외성이야. 근데 봐. 자, 얘네들은 온도가 매우 높은데 반지름이 매우 작아. 반지름이 작아. 그래서 왜소하다고 해서 외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백색외성은 온도는 매우 높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네. 그래서 광도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백색외성은 온도는 매우 높지만 반지름은 매우 작아서 광도가 작다. 반지름이 매우 작네. 질량은 비슷할 때 반지름이 작다 생각하면 뭐는 크다? 밀도가 매우 큰 별이다. 그래서 백색외성의 특징은 밀도가 크다. 됐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구 크기 정도의 태양의 질량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럼 밀도가 엄청 크겠지. 그치? 자, 이 H활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H활도는 온도와 그리고 절대 등급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 절대 등급은 광도로도 쓰인다. 광도로도 대신할 수 있다. 자, 광도는 4파이 r 제곱 세타 t 4제곱인데 한마디로 광도는 뭐랑 비례한다? 반지름의 제곱과 온도의 4제곱과 비례한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가로축이 t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약간 수정해서 자, R제곱은 비례한다. 온도의 4제곱과 광도에 비례한다. 한마디로 반지름은 뭐와 온도의 제곱과 루트 광도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봐. 이 그래프에서 왼쪽 위가 아니라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온도는 낮아지고 광도는 커지지. 온도는 낮아지고 광도는 커지지. 한마디로 뭐? 반지름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색외성보다는 주계열성이, 주계열성보다는 거성이, 거성보다는 초고성이 반지름이 크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4가지 별의 종류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 145페이지 별의 광도 계급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별의 광도 계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여키스 천문대의 모건이나 키너는, 모건과 키너는 분광형이 같더라도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흡수선 스펙트럼의 선폭이 좁아지는 걸 발견했대. 그래서 이걸로 새로운 별의 분류법을 고안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어려워. 계속 읽어볼게. 자, 같은 분광형을 가지는 별들의, 같은 분광형이 한마디로 뭐야? 같은 온도를 가지는 별들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해봤더니 별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광도를 결정할 수 있더래. 자,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적어보자. 자, 별이 뭐가 같을 때? 분광형이 같을 때. 자, 분광형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별이 같은 온도가 같을 때. 자, 분광형은 같은데 봐. A별이 있고 B별이 있습니다. A별도 약 10,000켈빈, B형도 약 10,000켈빈 온도가 같대. 근데 A형 별은 뭐 반지름의 크기가 작은 별이고 B형 별은 반지름의 크기가 매우 큰 별이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야. 자, 지금 둘 다 분광형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이 A별과 B별을 관측해봤더니, 스펙트럼을 관측해봤더니 A별은 선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이렇게 B별은 선폭이 매우 얇게 나타나더래. 됐니? 그럼 봐. 이 두 별의 분광형은 같은데 이 선폭을 도대체 누가 결정하냐 조사했더니 바로 뭐야? 이 별의 반지름이 이 선폭의 크기를 결정하더라는 거야. 자, 반지름이 클수록 선폭이 어떻게 된다? 선폭이 작아지더라. 우리 별의 반지름과 온도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광도가 나와야 돼. 별의 광도는 뭐랑 비례합니까? 반지름 제곱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지. 그러면 별의 온도가 같다는 가정이니까 선폭이 작을수록 반지름이 큰 별이네. 반지름이 큰 별일수록 어떤 별이야? 광도가 큰 별이네. 광도가 큰 별이라는 것은 절대 등급이 뭐? 작은 별이네. 라고 연결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를 이용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한다? 광도 계급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광도 계급은 별의 광도는 뭐? 표면 온도와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므로 분광형이 온도가 같더라도 별의 광도가 다를 수 있다. 왜 다를 수 있다? 별의 반지름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이 별의 광도 계급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보자. 자, 똑같아. 자, 우리 뭐 만도라는 별, 만도는 분광형이 뭐야? A형이지. A형 별이야. 그런데
별 A는 뭐 선폭이 크고 별 B는 선폭이 작다 했습니다. 자, 별 B는 선폭이 작다 했지. 한마디로 반지름이 큰 별이야. 반지름이 큰 별이라고. 여기가 바로 뭐야? B별. 자, 지금 별 A는 선폭이 지금 크지? 그러면 뭐 반지름이 작은 별이야. 반지름 작은 별 뭐? 여기가 바로 A지. 자, 우리가 변지름이 가장 작은 별이 뭐였어? 백색외성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별 AB가 분광형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별 AB의 선폭을 알게 되면 별 A와 별 B의 별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별 B는 뭐야? 반지름이 매우 큰 거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별의 이름을 아는데 이 별에다가 숫자를 붙여줬습니다. 자, 기준이 바로 뭐야?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을 로마자 5가 바로 광도계급이야. 그리고 거성은 뭐? 로마자 3이 바로 광도계급이야. 그리고 초고성은 바로 로마자 1이 바로 광도계급입니다. 그리고 광도계급이 가장 큰 백색외성은 바로 로마자로 7을 나타내. 됩니까? 근데 우리 보통 백색외성은 이렇게 D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초고성은 이렇게 I 옆에 A나 B로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모건과 키넌이 분류한 MK 분류법 한마디로 광도계급에 대해서도 배웠네. 자, MK, 모건과 키넌은 별의 온도가 같을 때 우리가 이 별들의 선폭을 관찰하게 되면 선폭이 작은 별일수록 별의 반지름이 크고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광도가 큰 별이고 광도가 큰 별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작은 별이며 그리고 광도계급은 어떤 별이다? 얘들아, 우리가 큰 별, 초고성인 별일수록 광도계급이 작지? 그래서 광도계급은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보자. 자, 지금 같은 K형 별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자, 지금 요 별을 C, 이 별을 D라고 하겠습니다. C별과 D별은 우리가 온도가 같다는 걸 아니까 선폭을 조사하면 누가 더 선폭이 클까? 바로 반지름이 더 작은 D가 선폭이 더 크게 나타나겠지. 됐어? 이렇게 우리는 이 MK 분류법 또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별의 광도계급, 별을 1에서 7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별의 반지름과 광도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됐니?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태양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태양은 아주 중요한 별이야. 어떤 기준점이 되는 별이거든. 태양의 온도는 약 몇 도야? 5,800도입니다. 약 6,000도야. 자, 약 6,000도, 5,800도일 때 이 별의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그리고 한마디로 이 태양은 G형 별이거든. 온도가 약 6,000도인. 자, 이 G형 별은 어떤 선이 가장 세게 나타나게? 바로 이온화된 칼슘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지금 G형 별 중에서도 0에서 9로 온도를 나눌 수 있지. G형 별 중에서도 약 두 번째에 속하는 온도, 약 5,800에서 6,000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태양은 앞에서 배웠잖아. 주계열성이라 그랬지. 주계열성은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지? 이렇게 숫자 5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별을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분광형과 광도계급으로 나타냅니다. 자, 분광형과 광도계급으로 나타내면 별의 온도와 그리고 별의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물리량도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해도 별들은
분광형과 광도계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태양은 G2에 이렇게 광도계급 5라고 나타낸다. 만약에 이 어떤 천문학자가 이렇게 별을 나타내면 얘는 태양과 같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네. 태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자, 바로 이 146, 147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이 HR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충분히 탐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꼭 보도록 하십시오. 됐니? 자, 잠깐 한번 볼까? 자, HR도래. 분광량은 뭐? 온도를 나타내고 절대 등급은 뭐? 광도를 나타내네. HR도 상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금 차지하는 이 별들을 뭐라 한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왼쪽 아래에 위치하는 이 별들은 뭐야? 백색외성. 주계열성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이 별들은 뭐야? 거성. 그 위의 별들은 뭐야? 초거성이네? 까지 판단할 수 있지. 그리고 뭐 주계열성, 거성, 백색외성, 초거성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